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4일 신박사의 장방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아쉬운 시장이죠. 미국장이 좀 상승 마감했지만 또 장 마감 이후 나왔던 또 스냅의 이제 실적 발표, 그리고 또 이제 장중에 있었던 뭐 반도체 관련된 루머,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약세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뭐 6시쯤 되는데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밀리고 있네요. 오늘 장중에도 뭐 1%, 1.5% 내외 정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아시아권 그리고 국내장까지 좀 약세를 좀 만들었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오늘 뭐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또 신성장 동력에 대한 면면을 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뭐 아쉽지만 뭐 매크로 단의 어떤 흐름이 지금은 완전히 시장을 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로봇들이 좋았는데요. 로봇 관련된 이야기도 좀 풀면서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수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5% 빠져서 2605포인트, 거래대금은 8.5조, 하락 종목 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40 종목.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2% 빠져서 865포인트, 거래대금이 8조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거래대금은 굉장히 좀 줄었죠. 네. 상승 종목 수 18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20 종목. 완전히 약세 흐름을 보였던 장이었고요. 오늘 수급도 완전히 뭐 부정적이었죠. 코스피 시장에서 3,200억 외국인 매도, 기관도 2,8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350억 매도에 기관은 1,300억 매도. 그래서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1,400계약 이상 순매도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좀 뭐 부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최근에 추세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 참 갈피 잡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먹구름 낀 그런 증시였던 환경이다 하고 좀 전제를 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이제 더 다른 흐름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매크로단의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된 상승,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니케이 증시도 아시아권 증시 전반적으로 다 빠졌죠. 니케이 증시도 0.94% 빠졌고, 홍콩도 2% 정도, 대만도 1%, 상해 증시 2.4%. 그래서 중화권 오늘 좀 많이 빠진 흐름이었어요. 뭐 한국 증시도 뭐 코스피가 1.5에다가 코스닥이 2%니까 뭐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뭐 싸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좀 흘러갔던 것 같고, 상해 증시 보시면 최근에 급격한 반등 속에서 오늘은 완전히 그냥 내리꽂히는 그런 흐름 전개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 소폭 좀 올랐죠. 그래서 쉽게 이제 밀리는 걸 허락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시장 코스피 지수 그 주봉을 한번 보죠. 코스피 지수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 때,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20주선의 하락 추세 때 저항을 계속 받아가면서 약세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주선을 좀 돌파하는 게 보다 더 이제 필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20조선을 붕괴시키면서 이제 하락이 한다 시작이 좀 벌어졌죠. 그러면서 계속 저항을 받고, 또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도 저항을 받고, 일정 부분에서 지지를 받지만 하락의 힘이 더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0주선에 돌파하는 흐름이 결국은 이 하락의 어떤 추세대를 좀 되돌리는 형태가 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전 때도 20주선을 깨면서 붕괴됐다가 20주선 회복되고 나서는 지지를 연속해서 보이는 형태가 전개됐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봉 주간 차트 20선, 중요한 어떤 분기점의 어떤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20주선이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주는, 지지 저항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그런 흐름인데, 코스피보단 그래도 이제 이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심하죠.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은 비슷하다. 그래서 중장기 평과 21선 사이에서 지금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20주선을 돌파시키는 게 일단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
라인을 좀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4% 2.7% 빠졌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2%. 오늘 SK하이닉스 많이 빠졌어요. 3.9%. D램에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더 이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 오늘 시총 상위수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쪽으로도 오늘 좀 밀리는 형태. 삼성 SDI도 4% 밀렸고요. SK가 5%나 밀렸네요. 야, 좀 심하게 빠졌네요. SK이노베이션 3% 빠졌고 현대모비스 2%. 시총 상위주가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흐름. 삼성전기 4.3%. 뭐 한국 대표 이제 IT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좀 낙폭을 크게 보였고 코스닥도 뭐 시총 34위까지 다 빠졌네요.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빠졌다고 보면 될 정도의 약세 흐름. 오늘은 정확히 그냥 어떤 섹터보다는 전체가 그냥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좀 전개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뭐 바이오, 2차전지, 게임, 뭐 메타버스, 엔터 할 것 없이 그냥 우수수 밀리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좀 올랐죠? 특히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 신규 상장주였던 유일 로보틱스는 24%, SP 시스템은 뭐 상한가. 그래서 일부 이제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이제 로봇 투자 뭐 대규모 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훈풍을 만들어낸 것 같고,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흑자 전환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매출액도 이제 상당히 증가했고 실적적인 부분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오늘 좀 약세 기조의 어떤 시장 흐름이었기 때문에 특징적인 어떤 부분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보면요, 오늘은 1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술적인 흐름도 나쁘진 않고 수급도 이제 붙고 있고, 한국전력, HMM 뭐 약간 방어주들이네요. KTNG 쪽으로도 수급이 좀 붙은 것 같고요. LG생활건강 너무나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은행주들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 내고 있고, 정배열이죠. 코스닥 지수 넘어가면 오늘 뭐 특징적인 어떤 기업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였던 것 같아요. SPG 같은 거 로봇 관련주, 동진세미캠 반도체 소재주인데 수급은 들어왔는데 빠졌네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투매적인 어떤 부분에 루머에 따른 투매적인 부분에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별적인 종목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참 시장의 어떤 특징점은 오늘 뭐 전체가 약세였기 때문에 요 정도 종목은 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그 반도체 이제 오더컷 관련된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죠. 오늘 오후쯤이에요. 장중에 이제 요 루머가 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우수수 좀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하여튼 그 시장이 빠진 이유가 뭐 미국의 이제 스냅 실적 저하 부분하고, 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크게 빠졌죠. 뭐 소부장 업체들도 이제 한 3에서 4%씩은 주로 이제 밀렸는데, 루머라고 좀 보여져요. 여러 어떤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이제 코멘트들 좀 체크해보는데, 루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삼성증권 코멘트 좀 먼저 보죠. 일단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업체, 이제 큰 그 서버 이제 만드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의 서버 디램 이제 오더컷이 이제 주문을 이제 컷하는 거, 주문 축소. 그래서 중국 서버 주문에 대한 오더컷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루머가. 그래서 때문에 향후 수요가 이제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또 가격 약세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들이 매도에 나선 걸로 보인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또 하락 요인의 어떤 흐름이 됐던 걸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정작 미국 업체의 오더컷은 사실이 아니고 중국향 수요는 이미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머의 근거는 부족하다. 중국 쪽은 이제 이미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이미 이제 반영된 거죠. 예. 수요가 좀 작년부터 좀 줄었었고, 그게 이제 오더컷이 발생했고, 이미 알려졌던 건데 그게 갑자기 이제 룸으로 나온 거는 거의 끝물이라 보여지는 어떤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하락하는 주식시장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오더컷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같은 우려는 작년 7월부터 지속되고 있고 계속 틀리고 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이제 뭐 JP모건 비롯해가지고 외국계 증권사들이 계속 사이클 뭐 다운 사이클 얘기했잖아요. 예,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예, 희한한 일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메모리 업황 자체가 이게 과거랑은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예, 뭐 엄청나게 호황 뒤에 뭐 불황이 찾아오고 뭐 이런 그 사이클이 아닌 시기거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루즈하게 이제 사이클이 좀 벌어지고 있고 또 4차산업이라는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의 어떤 기술적인 패러다임의 흐름 속에서 이 디램의 사이클도 좀 변묘되는 그런 흐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는 3개월도 아니고 3년 가격을 고정시키는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인 거죠. 장비는 부족해서 공급은 어렵고 이 같은 문제는 아마 내년도, 내후년도 지속될 것이다. 분위기는 흉흉하지만 툼에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삼성증권 반도체 연구원님의 코멘트였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또 현대차증권의 이제 코멘트입니다. 금일 중국발 서버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제가 대만 및 중화권에 확인해 본 결과 알려진 정보가 증폭 및 왜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트라 불리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제 서버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 이 기업의 투자 감소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동수서산 등 정부 프로젝트와 통신사 투자 확대로 인해서 그들의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틱톡 트래픽 증가로 바이트댄스는 중국 동남아 유럽에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서버 수요에서 중국 고객 비중은 21년 26.8%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미 CSP들이 신규 CPU 출시와 함께 저전력 서버 DDR5 수요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합니다 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요.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번엔 좀 루머에 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가 뭐 우수수 쏟아졌는데요. 국내 이제 주요 대기업들 5대 이제 대기업 중에서 SK 빼고 전부 이제 발표를 했어요. 대규모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신정부와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어떤 대대적인 어떤 투자 계획과 이제 인력 그 일자리 확충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삼성그룹은 450조, 현대차그룹은 63조, 국내외 투자 합쳐서입니다. 롯데그룹은 37조, 한화그룹도 37조, SK그룹도 뭐 거의 현대차그룹에 버금가는 수준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엄청난 규모, 특히나 이제 삼성그룹의 발표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팹리스, 설계,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 파운드리 사업, 차세대 생산 기술 적용해서 비메모리 쪽에 어떤 강화를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 쪽은 CDMO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시밀러도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신성장 IT 분야로는 AI 분야, 그리고 차세대 통신은 이제 6G가 되겠죠. 이 분야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8만 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고 고용 유발은 107만 명. 엄청난 규모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 방향성에 맞춰서 그 그룹 내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그룹의 어떤 역량을 이제 집중적으로 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 대상이 되어야 될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그룹은 이런 방향, 그리고 현대차그룹 63조입니다. 그룹 전체 25년까지 총 63조 투자하겠다.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잘 알듯이 전동화 친환경 사업, 이제 수소라든지 그리고 로봇 UAM 쪽, 자율주행, AI 이런 분야. 그래서 이런 분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기존 사업에도 이제 38조 원의 어떤 규모를 이제 투자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의 어떤 부문을 나눈다. 이 현대차 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더한다면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역이 서베너 이제 지역입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서베너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엘라베마 효과를 뛰어넘는 서베너 효과가 나타날 걸 기대하고 있다. 우리 2000년대 초반이에요. 엘라베마 공장을 이제 건립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점유율이 굉장히 급등했죠. 그래서 서베너 효과가 이제 고 제2의 엘라베마 효과를 낼 것이다. 메이드 인 USA가 찍히니까 미국의 이제 국민들도 많이 구입을 하는 그런 흐름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GM 공장 있어가지고 GM 자동차 나와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적힌 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팔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과 함께 이제 그 생산 기지를 이제 만들었던 그런 이제 부품 소재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동반해서 이제 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뭐 배터리는 당연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부품 회사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엄청난 또 동방 성장을 좀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748개사에 달하는 1, 2차 협력 업체들이 현대차 그룹과 함께 해외에 동반 진출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협력 업체 평균 매출액은 2004년도 979억에서 2020년 3196억으로 3.3배, 자산 규모도 3.7배가 늘어오면서 같이 이제 성장을 했던 거죠. 현대차 그룹은 이 같은 또 성공 모델이 서베너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에 뭐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화신이라든지 이제 평화전공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당시에 엄청난 또 동반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이제 세운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품사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전략에 짜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 수준인데 2030년까지 점유율을 12%까지 높이겠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평균 성장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걸로 이제 목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룹사 중에서 롯데그룹도 37조 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이오 쪽하고 모빌리티의 신사업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신성장 테마인 헬스 앤 웰니스, 롯데가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또 투자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전략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하나그룹도 37조. 뭐 하나그룹은 명확하죠. 지금 뭐 태양광,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그 사업군,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딱 두 가지 분류로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이 역량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SK그룹이 이제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뭐 바이오, 반도체, 뭐 2차 전지, 친환경 뭐 이런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내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죠. 그래서 관련 리포트도 하나 볼게요.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일단은 이제 국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기술력이 국산화가 좀 덜 된 부분이 크다. 이게 조금 뭐랄까 좀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 국가들, 선진 로봇 산업보다 이제 우리가 약한 어떤 이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정책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제 앞으로의 형의 이제 정책 방향이 이 3대 로봇 강국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국산화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우리 로봇 산업의 이제 유일한 약점이 바로 국산화가 덜 되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산화가 이뤄진 기업들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기업이 바로 SPG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이다. 이런 리포트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로봇이 이제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우리 일생생활에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로봇 쪽으로 많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로봇 판매 증가세 전망이 코로나 기점으로 이제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인건비가 이제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도 로봇의 어떤 산업의 이제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로봇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SPG를 좀 주목하자. 이제 로봇용 정밀 감속기 국산화 성공 기업이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은 또 굉장한 또 그 공급 계약을 맺었죠. 미국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에 이제 63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로봇 모션, 요 제어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기술력 갖고 국내 이제 국산화를 이룬 그런 기업이죠. 이런 부분에서 SPG, RS 오토메이션을 좀 주목하자는 관점의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 시장이 좀 적지 않게 밀렸잖아요. 시장에 대한 어떤 오늘 리뷰 관련 리포트도 한번 볼게요. 미래에셋 리포팅인데요. 일단 이번 주는 뭐 FOMC 의사로 공개된다는 부분도 관망세를 좀 일으키는 그런 흐름이 됐던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스냅이 실적 컨센을 하회하는 그런 경고로 시간에 30% 빠졌죠. 이 부분이 오늘 장중 내내 이제 나스닥 선물을 1.4%, 1.5% 이런 식의 어떤 약세를 만들면서 아시아 시장을 좀 다운시켰죠. 어제 미국 마감은 좋았죠. 1% 넘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았는데 사실 아시아 시장이 열리는 장 중에 나오는 이슈라든지 선물 지수의 어떤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어떤 오늘 장중 흐름이었고 일단은 뭐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머, 서버 관련된 오더컨 루머가 지수에 좀 부담을 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을 악화시킨 흐름이었고요. 스냅의 이제 실적이 저조하다는 어떤 소식은 뭐 당연히 같은 SNS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국내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엄청 약세였죠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 엄청난 규모의 어떤 투자 계획들을 발표했고요. 일단 뭐 중국은 뭐 리오픈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뭐 레저, 카지노 이런 기업들은 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되살리기 힘든 불씨다 했는데 참 어렵네요. 스냅 같은 경우 일단은 뭐 매크로 단에 있던 흐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광고나 이런 베이스잖아요. 이런 사업이 SNS나 이제 뭐 페이스북이든 이런 기업들은 광고 베이스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하면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 악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 문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의 어떤 사소한 노력들이 뭐 개별 기업의 어떤 호재가 나와도 사실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이 되기 어려운 환경이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어떤 구간이고 뭐 그래도 좋은 기업들, 좋은 어떤 호재를 갖고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은 것들은 뭐 시장 리스크 때문에 눌리거나 밀려도 추후에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돌아서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력을 보이거나 이제 더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이제 근거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야 내가 분석해도 뭐 그 종목 분석해봤자 이제 주가에 반영도 안 되고 이런 뭐 분석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후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은 뭐 같이 비를 맞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이제 또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누가 잘 준비돼 있었고 누가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는 또 확실히 또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찾아내서 보다 더 이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강력하게 이제 베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릇을 쌓아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터디를 지금 구간에서도 더 깊이 있고 더 확실하게 한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시장 정리 이슈까지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은 좀 뭔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장세였네요. 예, 어쨌든 뭐 루머도 있었고 또 이제 특정 기업의 때 그 실적이 이제 그 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나오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한 번씩 이런 쇼크를 만들어낼 텐데요. 뭐 사실상 어느 정도 반영돼서 지수 자체가 미리 좀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너무 두려움을 가지면서 현실화된 걸 가지고서 너무 두려움 가지면서 접근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 이제 그 과도한 과매도 어떤 구간에 좀 들어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없이 다 이제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런 구간이 결국은 이제 뭐 단기 바닥이든 중기 바닥이든 그런 구간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투매하는 거는 조금 이제 뭔가 합리적이진 않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오늘 시장 쉽진 않은데요. 일단은 오늘 이번 주 여러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많은 변동성을 좀 보이는 그런 장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잘 챙겨서 체크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시간들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